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변동은 예상했던 것처럼 없었고 채권 쪽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래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내용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사실은 꽃놀이패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맞는데요. 네. 금리가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리고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는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성장률을 6.5%로 맞춘 거죠. 여기에 복합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읽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상황은 단순히 완화적이었고 비둘기적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시장이 원하는 걸 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오늘 내용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장이 원하는 대로 다 줬다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는 하나 결국 상승폭이 결코 크지 않거든요. 이 정도 오를 게 아니었죠. 훨씬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겨우 이런 정도 상승으로 시장이 마감이 되었을까? 시장은 여전히 안심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29%밖에 S&P 500이 오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1.65% 정도 되죠. 그러니까 금리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전년 대비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1.68 이렇게 찍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은 시장이 원하는 것 또는 그 이상으로 비둘기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우리는 충분히 낮은 금리로 오랫동안 지속할 거고, 자, 봐봐. 전도표 보여줄게. 우리 전도표 2023년까지 0.1%밖에 안 돼. 금리 절대 안 올려.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인플레이션 안 오거든? 근데 인플레이션 실제로 보면 그때 행동할게. 그 전에 절대 행동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이런 정도로 강한 시그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을 6.5% 찍었다는 것에서 채권 시장은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구분하셔서 보셔야 되냐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분리해서 보시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게 될 건데 속도가 어떠냐가 문제인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연준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또다시 시장은 요구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금리 시장은 오르는 방향으로 그대로 갈 것이고 그러나 콜금리, 즉 정책금리는 절대 올리지 않을 것이며 연준의 모든 인사들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은 좀 안심은 하겠죠. 그러나 실물 금리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올라가는 것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주식시장도 하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이 된다면은 당연히 실물금리 올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일 텐데 일단은 10년 만기 국채금리 1.6%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식시장의 방향성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충격을 받을까요? 네, 이 금리 속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금리 속도가 늦으면 그 충격을 덜 받으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나 금리 시장이 갑자기 또 1.7, 1.8 그래서 연말까지 한 2.5를 향해서 간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렇게 되면 분명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특별히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뒤집어 보면 할인율이 올라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 시간에는 거기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폭이 커집니다. 그리고 할인율이라는 것은 시간이 길수록 훨씬 더 커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익을 크게 내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크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성장 기업들은 할인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의 상승 속도를 앞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금리의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르다.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정말 2%를 넘을 것 같은 그런 태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상대적으로 그 공격적인 태세를 갖추고 투자를 해야 되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하셔야 될 것 같고, 경제 성장에 맞는 쪽으로 섹터로 시각을 돌리셔야 되겠죠. 즉 경기 순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우리의 투자 초점을 좀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흐름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상승이라는 말이 또 할인율이 커져서 또 성장주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요즘 성장주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네. 조정을 받은 성장주를 사야 하나, 그리고 또 반대로 좀 올라오고 있는 가치주를 사야 하나,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떤 조언 해주시겠어요? 주식을 보실 때 조금 간단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개념 정의를 할 때 개념 정의를 쉽게 하고자 우리는 몇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성장주, 어떤 때는 가치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냉정하게 보면 훨씬 더 단순한 것이 보이죠. 어떤 것이 보이냐면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이냐, 실적이 증가하지 않는 기업이냐,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냐, 실적이 나오지 않는 기업이냐,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부터는 접근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는, 저도 앞서 성장주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성장주, 가치주, 이 카테고리로 가면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살짝 치우고요.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돈 벌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 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돈이 너무 많았고 금리가 너무 많이 쌌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자금 조달을 해서 뭔가 이 주가가 뜰 수 있는 기업들에 막 투자를 해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오는 상황이면 돈 쓰는 환경이 좀 달라진 거예요. 이자 비용을 많이 내고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좀 더 신중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 이익이 증가하는 또는 이익이 유지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할지라도 이익이 계속 빵빵빵 터져서 현재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기업들은 그냥 진입을 하셔도 돼요. 그러나 이거 돈을 언제 벌지?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치주들이라도 돈 못 버는 기업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돈을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업, 그런 쪽으로 중심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 혹은 업종 어떤 걸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은 경기 성장률이 6.5%라는 것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물건을 많이 쓰는데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 기업들이 좋겠죠. 그래서 보통 물건들은 우리가 만나는 물건들은 모두 플라스틱이나 쇠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칩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경기 순환주라고 평가되어지는 철강 그리고 화학 그리고 반도체 이쪽은 당분간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실적 한번 구체적으로 또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 죽었던 업종들이 살아나는 업종들이 있겠죠. 근데 이미 선반영된 기업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행주나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 많이 선반영돼서 이거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반면에 컨택주들 중에서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정상화될 컨택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경제 성장률이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냐를 따져보면 미국도 6.5% 나오겠습니다만 이번에 올해 중국은 정책 당국에서 최소 6%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8, 9%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기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잘 될 수 있는 사업, 즉 중국에서 장사를 잘해서 중국에서 돈 벌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철강 쪽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이익 증가만 이익 증가되는 구간에서는 주가는 갑니다. 근데 이익 증가가 끊겨지는 그 순간부터 끊어지니까요. 구체적으로 그 기업들에게 계속 전화해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많이 오른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 아주 간단한 법칙 중에 하나,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라.
사람 없는 곳에 가라라는 말씀을 투자자분들한테 저는 드리는데요. 사람 많이 모인 곳은 이미 가치가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인 곳에 많이 찾는 곳에 인기 있는 쪽에 가지 마시고 아직 그런 업종 중에서 인기가 덜 있는데 굉장히 그 이익 대비 주가가 싼 기업들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들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주저주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시장은 아마도 제 예상에는 대안을 찾을 겁니다. 대체제를. 그래서 오늘도 보면 신기하게도 미국 시장은 0.몇 % 이렇게 올랐는데 브라질 보베스파는 2.2%가 올랐어요. 저는 그중에 대표가 한국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저평가된 기업들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황이 좋은, 앞으로 전망이 좋은 업종에서 가격을 덜 받았는데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게 그걸 잘 찾아내시면 앞으로 올해도 작년보다는 쉽지 않은 장이겠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으시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기관도 뭐 연기금 순매수를 하나 싶었는데 어제 또 순매도를 하면서 뭐 기관을 중심으로도 계속해서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수급 환경의 개선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세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이번에 쿠팡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한국 가격의 절대 국제적 기준으로는 비싸지 않다라는 거, 또 국제적으로 봤을 때 선진 그 자본 사이즈가 큰 두 개 나라의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본이 갈 데가 없는 상황들이 올 한 해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 다른 여지가 없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자금 이동이 주식시장으로는 꾸준히 계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밸류에이션이 해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해외에 준하는 정도 수준까지 가격 상승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입장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이 코스닥 시장이 좀 올라가려면은 의미 있는 상승을 하려면은 어제처럼 제약 바이오주들이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으니까 좀 올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유망 섹터와는 약간 또 다른 성격인데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지식이 짧고 미천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가격은 많이 비싸더군요. 이 가치 평가를 해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쪽이 계속 유망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또 하나 앞서 이제 대전제 중에 하나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성장주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쪽이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한국도 금리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미국 금리 오를 때 한국 금리 안 오르는 거 아닙니다. 10년물 미국 국채 오를 때 한국 10년물 금리는 더 빨리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세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성장주들한테 결코 좋은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지수와 연관성이 높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투자 전략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 요즘 많이 새로 진입을 하셔서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많고 최근에 많이 흔들려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실 텐데요. 주식 투자라는 말을 걷어내고 투자를 생각한다면 투자는 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이런 본질을 잊지 않으시면 조금 더 생존하기 쉽고 승리하기 쉬운 곳이 주식 투자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증권을 자꾸 트레이딩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트레이딩은 사실 상당히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렇게 트레이딩해서 좋은 결과 얻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장점, 남들보다, 전문 투자자들보다 시간이 많다라는 걸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이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진 않지만 언젠가는 오를 수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 가치를 돌려받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치와 성적표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건 본질이 기업에 대한 투자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신한금융투자 서대문지점의 곽상준 지점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